깡패 여기다가 이제 비유를 한 건데 잠깐 역사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좀 주제로 돌아와서 이제 더 탐사의 취재 방식을 이야기하는 와중에 박지현 전 국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근데 지나치게 과민 대응하지 말아라. 사실 유튜브뿐 아니라 기존 언론사 기자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많다. 나도 많이 겪었다. 저는 뭐 기자는 아닙니다만은 약간 그 지역에서 그런 그 끼가 있는 분들한테는 많이 당했죠. 그러니까 미행을 했는지 그 전날 있었던 일을 다 아는 거예요. 누구를 만났는지 이걸 약속한 적도 없는데 계속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고. 네, 그 다음에 또 전화에 이제 그 녹음 남기고, 그다음에 협박조로 이런 것도 남기고, 그 불편하고 아주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. 불편 정도가 아니라 그럼 좀 겁날 것 같은데요. 겁도 나죠. 그렇죠? 왜냐하면 그 정도 되면은 우리 그 가족 상황에 대해서도 다 알고 어디 가서 밥 먹는지 네. 뭐 이런 걸 다 알거든요. 예. 그래서 그런 거는 그 아무리 공인이라고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뭐 조국 딸이라고 하더라도 막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냐 그러고 그러면은 겁나거든요. 겁나요. 겁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재판을 하고 있는데요.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튜브 방송이 하나 있죠. 거기도 유튜브. 예. 근데 지난 총선에 한 1, 2% 차이로 아주 박빙의 싸움을 하고 있는 뭐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선거 며칠 전에 그 유명한 그 유튜브 방송이 제 지역구에 내려와서 저랑 상대하고 있는 후보의 앞에 그 많은 공주 시민을 어서 동원해서 다 불러놓고 방송을 합니다. 그러면서 저에 대한 온갖 음해와 뭐 정말 듣기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방송을 막 하고 거기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이런 방송을 해요. 선거 어떻게 됐냐. 뭐 그것 때문에 제가 낙선했다 이렇게 주장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1, 2% 정도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는 그 선거가 어쨌든 제가 2%를 지는 그래서 낙선을 하게 됐는데 그런 선거에 미친 영향 결과를 떠나서 그 내용 자체가 완전히 그 저를 인격적으로 완전히 그냥 매장시키는 그런 허위 사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방송을 했거든요. 선거법 시한 6개월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6개월이 거의 다 됐는데 누가 제 주변에서 아니 그 유튜브가 계속 돌아다니고 남을 텐데 이걸 법으로 정리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. 그래서 제가 그 공소시효 6개월을 앞두고 할 수 없이 이제 소를 제기를 한 것이죠. 네. 그래서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기존 언론에 의한 뭐 그런 건 아닙니다. 제가 대변인만 7번 한 사람인데 뭐 언론과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은 남다르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어쨌든 그런 저마저도 그런 유튜브에서 그런 극악한 피해를 당하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이런 것인데 일반인들은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? 왜 그렇게 무리수를 둘까? 이게 이제 경제적 동기하고 떼서 사고하기가 어려운 거죠. 특정한 유튜브가 그런 어떤 그 팬덤 정치를 활용을 한 거죠. 누가 더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고 사실과 관계없이 합리성과 관계없이 그렇게 무리수를 주고 카타르시스를 주면은 후원금이 몰려오고 광고도 들어오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정당의 공식적인 뭐 조직, 기구, 제도 이런 걸 전혀 중시하지 않습니다. 리더십도 중시하지 않고 정치를 어떤 평화로운 조정과 타협이 아닌 공존할 수 없는 세력과의 적대적인 어떤 쟁투 이렇게 정치를 규정을 해요. 문제는 정치인들이 그거에 휘둘리거나 부안해동하거나 그걸 이용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. 기본적인 그 정당, 국회의 기능이 작동을 안 하다 보면 기껏해야 국회 안에서 여야가 싸움만 하니까 싸우는 거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하거든요. 네, 더 강렬한 용어로. 차라리 자기 속을 속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을 찾다가 보니까 이게 유튜버에 있단 말이죠. 결국 정당이 역할을 못하고 국회가 기능을 못하면 이 바깥의 이 들불 이거를 저는 끌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심지어 문제는 끄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치인들도 오히려 거기에 따라가지 않아요. 그렇습니다. 편승하지 않아요. 그래서 김어준 씨가 부르면 그 뭐 당대표든 뭐 여러 의원들 주르르 쫓아가가지고 뭐 총수님 하면서 그 방송에 막 참여를 합니다. 꼭 그 진영 아니고 이쪽 진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? 이쪽도 문제가 있죠. 보면은 뭐 이쪽은 작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. 이쪽도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뭐 가세연도 한때 그랬고 보면은 막 그냥 조국 장관 뭐 딸 이렇게 뭐 직장에 찾아가가지고 억지로 막 인터뷰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. 그거는 여야를 떠나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. 제가 그래서 이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
때 저 민주당에서 좀 다루려고 했던 언론중재법,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디어 환경을 좀 정비해보자는 것이에요.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자고 하면 마치 방송을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다는데 의심부터 이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금 할 수가 없죠. 지금 유튜브의 문제는 사실은 언론중재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에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을 하면서 합의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어떤 서로의 불신 때문에 이걸 하질 못했어요. 네네.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런 어떤 제도적 합의들을 지금부터는 의심을 거두고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